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 기술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이제 배우기 시작하겠는데요. 첫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이 촬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감도, 촬영의 시작,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 구조에서 제일 먼저 만져줘야 될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전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20강이 넘게 지금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조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을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이 시간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가장 먼저 내가 촬영을 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기 전에 가장 카메라에 제일 먼저 세팅을 해줘야 될 게 카메라의 감도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감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줄여서 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감도가 뭐냐? 우리가 뭐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정확하게 감도는 뭘 나타내는 것이냐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면요. 이 감도는 지금 이게 텍스트가 너무 작게 편집이 돼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 감도는 빛에 반응하는 속도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에 반응하는 속도요. 그래서 일정한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좀 느린 거는 뭐 구분해서 얘기하면 저감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좀 빠르다 싶으면 고감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정하고 적당한 걸 우리가 중감도라고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디지털 사진에 와서는 그런 구분 자체도 굉장히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빛이 부족하면 무조건 감도 다이얼을 올리고, 자기가 뭐 슬로우 샷터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장노출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감도 숫자를 가장 낮은 쪽으로 낮추고 하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만 우리가 감도를 선택을 하는데, 필름 사진에서는 이 감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 감도는 제대로 맞춰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자주 듣는 얘기지만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고 얘기했고요. 포토그래피라는 그 언어 자체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진에서는 빛이 중심이죠. 중심 심장이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사진을 못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내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컨트롤 해준다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의 행위거든요. 근데 빛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빛을 얼마만큼 빼주고 빛을 얼마만큼 들어오게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조절하려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뭐다? 감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이 부족한 공간에서는 감도가 높아야 되는 거고요. 빛의 양이 많은 공간에서는 감도가 낮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감도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촬영하는 공간에 맞춰서 내 이미지 센서에 필름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감도부터 맞춰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론상으로 감도는 조금 전에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빛에 반응하는 속도, 그래서 적은 빛에서도 반응하는, 빛이 들어온다라고 느끼는 이런 게 고감도라고 보는 거고요. 빛을 많이 줘야 빛이 좀 들어오네 라고 느끼는 걸 우리가 저감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이 감도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거든요. 그래서 100하고 200을 중감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감도가 100하고 200이고요. 그래서 200보다 높은 이 감도는 배로 증가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부터 전자식 카메라 바디에는 3분의 1단계씩의 노출의 변화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서 감도도 3분의 1단계씩 표시가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배로 증가감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00 다음에 200, 200 다음에 400, 400 다음에 800, 800 다음에 16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감도 숫자가 제일 낮은 게 일반적으로 따지면 100이고, 좀 더 고급 기종이라고 하는 애들은 50까지, 또 그 밑으로도 세팅이 되는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진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카메라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알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같이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조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다 틀려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메라를 다 우리가 뭐 사가지고 만져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작하는 게 약간, 특히 자신이 많이 써보지 않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작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감도 자체도 가장 일반적으로는 100까지 나오는 게 최상의 가장 평균적인 방법이고요. 그보다 낮은 건 50도 있고 뭐 더 낮추는 것도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까지도 올라갑니다. 요즘은 필름 사진에서는 그 3200이 제일 높아요. 3200이. 근데 디지털 사진에서는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 수치상으로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네요. 제가 여기 그 자료에 써놓은 줄 알았는데 10만이 넘는 걸로 알고, 10만이 뭐예요? 10만보다도 더 높은 숫자까지도 감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 엄청난 고감도까지 설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의 감도는 사진 찍을 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그 감도를 높이면은요, 디지털 카메라의 메커니즘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노이즈 자체가 많이 개선은 됐지만, 감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선명도를 해를 끼치는 노이즈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도 감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3200, 6400, 뭐 12500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감도 설정을 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 아주 깜깜한 밤에 후레쉬 없이 야경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감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줘야 되겠죠. 아주 가로등이 희미한 이런 골목이나 이런 풍경을 찍을 때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도를 낮춰서 맞춰도 셔터는 눌러집니다. 감도를 낮춰서 맞춰도 셔터는 눌러지는데, 내가 스탑 모션으로 아주 정지된 화면으로 선명하게 찍고 싶은데 슬로우 셔터로 찍게 되면 대상이 움직이든가 카메라가 움직여버리거든요. 여기서 선명한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 셔터를 여기서 대상을 순간적으로 고정시키는 요런 장면을 찍기 위해서 감도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삼각대에 놓고 슬로우 셔터를 찍기 위해서는 감도를 굳이 올려줄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찍으면서 정확한 화면을 구사하고 싶을 때 거기에 맞춘 감도를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빛이 적은, 조금 전에 얘기한 가로등이 희미한 골목길 같은 데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감도를 많이 올려줘야 된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의 그 감도 세팅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거 이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일반적인 사진에서는 그렇게 높은 고감도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감도라는 건 감광주류가 일정한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빛의 양에 반응하는 속도에 따라 감도는 나눠진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빠르게 반응하는 걸 고감도라고 그러고, 느리게 반응하는 걸 저감도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감도를 그냥 중감도, 그럼 100에서 200 정도를 우리가 중감도라고 얘기했고요. 200보다 높은 수치의 감도를 우리는 고감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100보다 낮은 수치의 감도를 우리는 저감도라고 그러는데, 필름에는 최고 높은 게 3200, 최고 낮은 게 25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50까지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 이하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감도는 10만 넘는 것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 제가 필름 사진에서 전혀 생각하실 수도 없는 엄청난 감도가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필름 감도하고 디지털 감도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빛에 반응하는 속도에 따라 필름을 감도를 맞춰주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필름 감도는 감도가 높을수록 입자가 거칠어져요. 물론 디지털 사진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노이즈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노이즈하고 필름의 입자하고는 또 틀립니다. 필름은 진짜 입자죠. 은입자. 그다음에 디지털은 픽셀이라고 해서 전자 그 점이잖아요. 픽셀이라고 해서 그 차이인데, 이 노이즈는 그 화면이 이렇게 막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필름의 감도의 입자는 거칠게 보이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이미지의 느낌도 틀리고, 그래서 입자가 감도가 높을수록 입자가 커져요. 그래서 필름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촬영하기 전에 자기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대상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감도를 몇 자리를 써야 되겠다라는 걸 미리 선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 감도에 따라서 입상성도 틀려지고 콘트라스트도 틀려지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는 감도 설정이
필름 사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사진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촬영하는 공간에 따라 그냥 감도 다이얼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또 필름 사진하고 디지털 사진하고 차이점인데, 콘트라스트가 필름 감도 같은 경우는 감도가 높을수록 입자가 거칠어지고 콘트라스트가 약해집니다.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반도의 감도가 낮으면 입자가 굉장히 고와져요. 인물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인물사진가들이 저감도 필름을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디테일 묘사가 좋다는 얘기에 뭐 땀구멍부터 솜털까지 아주 세부적인 묘사를 찍을 때는 저감도가 아주 해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묘사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록 능력, 묘사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해상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럴 때 저감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하이라이터가 섀도우의 그런 콘트라스트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경조입니다. 감도가 낮은 필름 같은 경우는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 필름 감도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촬영 전에 자신의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는 필름 감도를 선택해 주는 게 최우선으로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감도는 감도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큰 차이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좀 극단적으로 감도를 올리면 노이즈가 많이 나타나는 거 있지만, 그게 요즘 뭐 나오는 카메라에서 3200, 6400 정도에서도 그렇게 눈에 띄는 노이즈가 보이지 않는 카메라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구형 디지털 카메라는 3200 정도만 올려도 노이즈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3200에서도 굉장히 깨끗한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필름 카메라에서는 3200 놨다가는 입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거칠어지고 커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감도는 촬영 공간의 비사역에 따라 그냥 적절하게 감도를 조정해서 사용해주면 돼요. 야외에서 찍다가 실내로 들어와서 빛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감도를 올려주면 되는 거고, 다시 야외로 나가서 빛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 감도 다이얼 낮춰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디지털 감도다. 그래서 디지털 감도는 감도가 높아지면 입자가 노이즈가 생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메이커마다 또 카메라 모델마다 그 노이즈가 나타나는 감도가 어느 감도부터 나오는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감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이즈는 나타난다. 그래서 뭐 메뉴에 보면 노이즈 감소 온 오프 스위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노이즈 감소 기능을 켜놓고 촬영하는 게 좀 더 깨끗한 화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름하고 디지털 감도는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빛의 양만 조절해주는 기능이 아닌, 사진에 찍히는 이미지의 그 느낌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게 필름 감도다라는 거를 또 한번 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샘플로 나와 있는 게, 요게 이제 이게 카피를 해가지고 원본하고 많이 틀린데, 입자, 이게 얼굴 입자하고 이쪽 얼굴 입자 보세요. 이게 필름 입자예요. 이게 3200짜리 필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인데 저감도 필름으로 쓴 거하고 이게 중감도일 거예요. 감도 100짜리, 요건 3200짜리인데 이렇게 입자 크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필름 입자고, 디지털에서는 이걸 노이즈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필름 감도는 감도가 높을수록 입자가 커지면서 콘트라스트 자체도 약해진다라고 했어요. 밝고 어두운 차이가 연조라고 그러죠. 연조 형태로 그냥 거의 비슷한 톤으로 형성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필름하고 디지털 사진의 그런 감도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콘트라스트라는 얘기를 하죠. 콘트라스트 차이가 난다라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콘트라스트라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화면이 좀 작지만 이렇게 플랫하다고 그래요. 밝고 어두운 차이가 그렇게 약하면서 거의 같은 회색 톤으로 떨어지는 게 연조.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건 경조라고 그래요. 밝고 어두운 데의 화면의 차이가 아주 극단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하이 콘트라스트라고 그래갖고 이런 걸 경조라고 얘기하고, 콘트라스트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그라데이션 효과가 표현되는 중간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식의 화면이 필요하다 싶으면 필름 감도에서는 저감도 필름을 써주는 게 유리한 거고요. 그냥 콘트라스트의 변화가 강하게 표현되지 않은 이런 플랫한 영상 쪽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맞다 그랬을 때는 감도를 좀 올려주는 게 좋고, 올려서 선택해주는 게 좋고요.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은 100이나 200 정도의 중감도를 사용해주는 이런 형태로
필름의 감도를 선택해 주는 게 필름 감도라는 얘기고요. 디지털 감도는 굳이 이렇게 감도에 따라 콘트라스트 차이라든가 뭐 입자 차이라든가 이런 건 눈에 띄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정 작업에서 콘트라스트를 조절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디지털 감도는 그냥 단순하게 촬영 공간의 빛의 강약에 따라 감도만 설정해주면 되는 게 디지털 감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데, 요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서의 노이즈예요. 아까 우리 필름 사진에서의 입자하고는 많은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그 화면에 그 좀 뭐가 막 생긴 것 같은 이런 현상으로 보이는 게 그 디지털 사진의 노이즈고, 필름 사진의 입자는 이거하고는 상당히 차이 나는 분위기로 묘사가 된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감도는 우리가 빛을 조절하는, 사진이라는 거는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빛을 조절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빛을 조절하는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게 감도를 맞추는 것이다 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감도를 제대로 맞춰야,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춰서 감도를 제대로 맞춰줘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대신에 필름 감도하고 디지털 감도는 똑같은 감도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틀리다. 디지털 감도는 촬영하는 공간의 빛의 강도에 따라서 높은 감도, 낮은 감도 선정해서만 찍으면 되지만, 필름 감도는 그 감도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미지의 효과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촬영 전에 내가 어떤 감도로 어떤 이미지의 효과를 볼 것인가에 따라 필름 감도 설정을 해주고 가야 된다. 빛의 강약이 아니라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감도가 그만큼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한 첫 번째 기계적인 수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